자, 등비 수열의 극한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첫 항에다가 공비를 n-1 곱하는 거. 일단은 그 6개의 예제를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잖아요. 그러면 또 공비가 2예요. 잠깐 적어 놓을게요. 공비가 2. 근데 이 극한을 보니까 결국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은 두 번째는 첫 항은 3이고 공비가 1이에요. 네, 그럼 3으로 수렴이겠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첫 항은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공비의 2분의 1. 그러면은 0은 아니지만 점점 0으로 가까워지니까 0으로 수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첫 항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이게 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폭이 작아지면서 0으로 수렴하게 될 거예요. 5번은 첫 항은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진동이네요. 발산입니다. 6번은 첫 항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산이 되겠네. 진동이니까.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만 결국은 수렴이었어요. 물론 값은 다르게 수렴했지만 그래서 결론이 자 우리가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을 다루는데요. 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일반항을 구해서 극한 계산했는데 지금은 이제 독특하게 등비 수열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곱하기 rn 이게 일반항이죠. 등비 수열에. 자 여기서 만약에 첫 항이 0이잖아요. 그럼 공비가 뭐가 됐든 무조건 상관없이 0으로 수렴이에요. 그 다음에 첫 항이 0이 아니면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고민했던 것처럼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요 첫 번째하고 여섯 번째예요.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결국 발산이었어요. 그래서 발산 쓸게요. 그 다음에 공비가 1이면 첫 항으로 수렴이에요. 그 다음에 공비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일사하면은 점점 작아져서 0으로 수렴했어요.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부호가 풀마 하면서 이렇게 발산이 됐다 이런 얘기죠. 되겠어요? 방금 했던 예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 있는 거 있잖아요. 등비수열 극한이라는 게 언제 수렴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첫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이 특정 범위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만 등비수열의 극한은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항이 0이 되거나 공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해볼게요. 순서 좀 바꿔서 할게요. 순서 요거 먼저 할게요. 등비수열이 수렴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첫 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공비가 2R이잖아요. 얘가 요 사이에 들어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자, 두 번째 해볼까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R이죠. 그럼 여기가 요 사이에 들어있게끔 부호 조절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등비 수열에 수렴하려면 첫 항이 0이 되든가 아니면 공비가 특정한 범위 마일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야. 이해되겠죠? 그럼 그 문제 먼저 합시다. 여기 있어요. 등비 수열이 수렴하고 싶다. 그러면은 첫 항이 x에 x 빼기 2고 공비도 x에 x 빼기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얘가 요 사이에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푸시고 이렇게 한번 풀고 두 번째는 첫 항은 x예요. 공비는 2모 x. 그러면 첫 항이 0이 되거나 또는 공비가 요 사이에 들어있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이야.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이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1번부터 볼게요. 다 풀어볼게. 일단은 지수들 좀 정리합시다. 8 곱하기 8의 n제곱 9분의 1의 9의 n제곱
9의 n제곱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랑 조금 다르게 지금 등비 수열이 있는 극한은 어떻게 보냐면은 공비의 크기가 제일 큰 걸 찾아야 돼요. 공비의 크기가 제일 큰 거. 공비가 8이고 9거든요. 크기가 제일 큰 건 9잖아요. 그러면 분자분모를 9의 n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분자분모를 9의 n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고민할게요. 얘는 공비가 9분의 8이에요.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기 때문에 결국 점점 0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공비의 크기가 가장 큰 걸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니까 결론적으로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공비의 크기가 제일 큰 거, 요 개수 비교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번 볼까요? 공비의 크기는 얘가 제일 커요. 그리고 정리하면 3 곱하기 3이 n제곱이니까 1분의 3이어서 3이 되는 거예요. 얘는 필요 없고 얘가 제일 크네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이게 지금 공비의 크기 가지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수렴하는 수열이다. 그럼 극한값을 알파로 가정하면은 4 곱하기 4의 n제곱 알파의 2의 n제곱 알파의 4의 n제곱 부호가 틀렸네요. 9 곱하기 3의 n제곱. 자 그러면 공비의 크기가 가장 큰 거는 4의 n제곱이니까 개수 비교하겠죠. 이 결과가 2니까 알파가 2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마지막을 좀 볼게요. 요거는 그 r 자체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숫자가 아니면 아주 불편하겠지만은 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야 돼요. 절대가 공비가 1보다 클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나눠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할게요. 1 넣으면은 그냥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이 자체로 발산하게 돼요. 그럼 개수 비교해서 1입니다. 하지만 공비가 요 사이에 들어있으면 얘는 점점 0에 가까워져요. 0이 되는 거예요. 0. 얘도 0이 되고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해가지고 답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공비의 범위에 따라 쓰는 거예요. 자, 내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얘도 이렇게 나눠야 돼요. 답을 쓸 때도 이렇게 답을 이렇게 나눠서 써야 돼요. 범위를 생성시켜가지고. 근데 1부터 해볼까요? 1 넣으면 2분의 1이죠. 근데 이게 마일 넣으면은 이 문제가 마일 넣으면은 1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는데 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뭐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거 갑시다.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한 2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비의 크기가 얘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0으로. 자 그 다음에 요 범위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공비를 2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 결국은 0으로 수렴하죠 얘가. 그래서 0으로 수렴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그럼 연습 문제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